제 돈이 아니라 전부 다 본사에 입금할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법국입니다. 눈뽕! 죄송합니다. 그냥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알바를 한창 하던 당시에 겪었던 나쁜 사장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사장님들, 제가 만났던 좋은 사장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뭐 나쁜 사장님들 얘기가 당연히 재밌겠죠. 당연히 종류도 더 많을 거고, 왜냐면 좋은 사장님들은 그만큼 나쁜 사장님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이야기도 임팩트가 좀 덜 하겠죠. 그냥 슴슴하니 약간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좋은 사장님, 나도 그런 사장님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제 영상을 한번 돌아보니까 약간 착한 척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전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은 사장님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일단 뭐 가게 운영적인 면에서도 알바랑 관계가 좋은 게 저한테도 당연히 이득이겠죠. 비슷한 예로 저는 치킨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물건 배달해 주시는, 음식 배달해 주시는 기사님들과도 굉장히 좋게 지냈습니다. 그게 제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랬냐? 아니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맨날 볼 사이 웃으면서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유고요.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좋은 사장님 그런 이유는, 맞아요. 제가 이제 알바를 한창 할 때 좋은 사장님들, 정말 알바 시절 하면 그 시절에 각인될 정도로 되게 감사함을 느낀 사장님들이 뭐 몇 분 계시는데, 그 사장님들을 닮고 싶어 한 이유는, 뭐 내가 받은 것들을 이제 나도 사장이 되었으니 그때 나처럼 힘든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보답해 주자, 이런 막 거룩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제가 그러는 거는, 제가 힘들게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을 당시에 저한테 그렇게 해준 사장님들한테 당연히 감사함, 존경심, 이런 마음도 느꼈겠지만,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간지난다였기 때문이에요. 멋있다. 저게 어른이지. 저게 사장이지. 나도 저런 사장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멋있으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착한 척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뭐 다 멋있어지고 싶잖아요. 멋있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고, 같은 이유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슷한 댓글이 달린 것도 아닌데 그냥 미리 한번 약 치듯이 섀도우 복싱 해봤어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알바 시절에 진짜 되게 고마운 사장님들 몇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은 진짜 아직도 연락드려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바랑 사장 관계가 일하는 당시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관계인 경우가 굉장히 많겠지만, 다 그렇지도 않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음식점이나 술집 하시는 사장님들은 얘가 알바를 그만두면 얘도 이제 고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만둔 알바 가게에 술 마시러 많이 갔었거든요. 사장님이 좋았던 경우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바들을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알바생 분들도 이게 마냥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개판 치는데도 끝까지 좋은 사람은 없어요. 고마운 대우를 받으셨다면 어느 정도 본인도 그거에 대한 보답을 알바로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르바이트 하시는 학생분은 충분히 잘해주고 계시고 저도 만족을 하지만, 그 이전에는 좀 문제가 많았던 분들이 있어요. 다른 경험도 있는데 이제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저는 가능한 한 편하게 그 친구들이 힘들지 않게 대해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모진말 하기 싫고, 그런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만두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네요. 잘해줬을 때, 알바생들한테 잘해줬을 때, 편하게 해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이제 신경을 더 써주는 알바생들도 분명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이것 봐라, 존나 호구네, 이것 봐라, 오늘 이거 안 했는데도 뭐라 안 하네, 그러면서 서서히 더 개꼬를 빨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저도 이제
저번에 알바 관련된 얘기를 하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알바생들한테 더 잘해줬죠. 마치 친동생 챙겨주듯이 그렇게 챙겨줬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몇 번 통수 맞았던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정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좋은 사장님들이 얼마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장사를 하면 손님들한테도 물론 많이 대이고 상처를 받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운 좋게 내가 간 아르바이트의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럼 본인도 좋은 알바가 되려고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알바생들이 좋은 관계에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큽니다. 그건 알아서 좀 알잘딱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사장님은 이제 제가 이자카야에 일할 때 사장님이셨어요. 그 가게는 들어갈 때부터 제가 면접 때부터 굉장히 어필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술집 사장님이 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그때 술집 사장님이 꿈이었고 그 가게가 그래도 동네에서 조금 오래 장사하고 꽤 인기가 있는 가게였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나는 이런 술집을 차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꿈의 현실판 같은 가게였어요. 인테리어나 이미지, 분위기, 그리고 그 사장님의 모습까지 굉장히 멋있게 생기셨거든요. 덩치도 진짜 엄청 크시고, 키도 크시고, 약간은 조금 험상궂게 생긴 페이스에 이라샤이마세를 외칠 것 같은 그런 좀 사장님이셨는데 약간 제 꿈 같은 그런 가게였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볼 때부터 좀 건방지지만 그 20대 초반인 애가 얘기하기에는 왜 알바를 하려고 하냐라는 질문에 생활비도 필요하고 저는 나중에 이런 가게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다른 알바들도 있지만 여기에 지원을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고 그냥 어린애가 그냥 하는 얘기로 들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뽑아주셨고 그리고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장사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얘는 그냥 대학교 다니는 알바생이고 뭐 그냥 애가 술집 차리고 싶어 할 수도 있지 나중에. 근데 현실성이 전혀 없잖아요. 실제로 그 창업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차릴 가능성이 제로인 친구인데 그렇게 그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막 장사를 하면서 이제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이런 걸 굉장히 그 사장님께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실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때 사장님께 들었던 말씀들이 되게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 피에 남아서 흐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점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가 자취하는 걸 아셨어요. 제가 힘들게 타지 생활하면서 자취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사모님께서도 밑반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어떻게든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 맛있고 몸에 좋은 걸 먹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아들같이 지금은 그 사장님이 이제 코로나 때 힘드셔서 가게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가게 찾아갈 수가 없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그만두고도 대구만 내려가면 거기서 술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굳이 술자리 약속 이런 거 없어도 바카스나 한 박스씩 가지고 들러서 인사를 꼭 드렸는데 진짜 무슨 고향 내려온 아들 보듯이 이렇게 막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안아주시고 막 엉덩이 토닥거려 주시고 그렇게 계속 좋은 관계로 지냈거든요. 지금은 제가 만나러 갈 가게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장인을 다시 다니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만나러 갈 수 있는 가게가 없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카톡하는 정도인데 그런 분들이셨고 그 이후에 제가 편의점을 할 때 그리고 중간에 피자집을 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걱정이랑 조언 계속 전화까지 해주시면서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저랑 연락을 주고받고 딱히 뭔가 엄청난 사건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딱히 얘기할 만한 사건이 없으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사장님 그때도 술집이었어요. 두 번째 사장님 이분에 대해서도 조금 할 말이 많은데 일단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이제
그 두 번째 사장님은 이제 특히나 좀 멋있었던 점이 본인이 많이 벌면 내가 만약에 이번 달 수익이 좀 많다. 그러면 같이 고생한 이 친구들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나.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목이 있죠. 술집은 연말이라던가 아니면 뭐 명절 이럴 때는 매출이 굉장히 높죠. 그럴 때는 돈을 더 얹어주시는 그런 사장님이셨고 외에도 새학기 시작되면 뭐 책값에 보태라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알바생들한테 좀 많이 베푸시는 사장님이었어요. 진짜 저는 그때 너무 고마웠거든요. 뭐 물론 돈이지만 되게 너무 감사함을 느껴서 저도 이제 피자집 할 때 그때 알바썰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친구, 그 친구 2달밖에 일 안 했는데 그만둘 때 차비하라면서 10만 원 더 주고 이랬던 게 약간 그 사장님을 모티브로 한 행동인 거예요. 그때 너무 그 사장님이 멋있어 보였으니까. 지금도 약간 제가 새기고 있는 마인드를 이 사장님한테 배운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얘기로 풀어드릴게요. 이제 저는 그때 그 가게에서 너무 좋은 사장님이니까 일을 꽤 오래 했어요. 총 일한 기간으로 치면 한 1년 이상은 일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저 말고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나갑니다. 꽤 큰 술집이라서 아르바이트생이 몇 명이 있었는데 알바를 하러 가면 저 말고도 한 2명씩은 더 아르바이트생이 있던 상황인데 제가 이제 짬킹이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나가서 이제 내가 제일 알바 중에 최고 짬. 그때부터는 거의 매니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 또 그냥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으면 이 친구한테 물어봐라. 이 친구가 매니저다. 약간 이렇게 해주기도 했었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입장이었는데 새로운 알바로 여학생이 한 명 옵니다. 되게 밝은 친구였어요. 사장님이랑 저한테도 되게 말도 잘하고 장난도 잘 치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와서 뭐 한 처음 맞는 주말이었을 거야. 맞아. 그때 약간 금방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은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사장님은 없었어요. 사장님은 이제 저한테 맡겨놓고 쉬는 날도 계셨거든요. 사장님도 휴무가 필요하니까 주방 이모랑 저랑 알바생 그 여자 알바생만 이렇게 셋이서 근무를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때 거의 모든 웬만치 사장님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게끔 가게의 모든 일들을 전반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준비를 하고 그 여자 알바생이 이제 뭐 기본 안주랑 이런 걸 서빙을 나갔죠. 큰 소리가 들리더니 손님도 여자분 둘이었어요. 큰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여자 알바생이 저한테 울면서 오는 겁니다. 일을 못 하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 뭐라고 한 겁니다. 좀 욕이랑 좀 심하게 하셨는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기본 안주로 염통꼬지 그런 게 나갔는데 염통꼬지 소스 있지 않습니까? 찐득한 그 소스가 이렇게 그 소스가 꾸덕하게 떨어지면서 그 여자 손님의 폰 위에 떨어졌나 봐요. 뭐 짜증 날 수 있죠. 뭐 새 폰일 수도 있는 거고 손님 입장에서는 짜증 날 수도 있는데 좀 심하게 과하게 뭐 시읍 비읍려나 그 손님들도 제가 봤을 땐 정말 어렸어요. 그땐 저도 어렸는데 저도 한 23살 막 이렇게 24살 이렇게밖에 안 됐을 때 같은데 그때도 그 손님으로 온 그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 보였으니까 걔네는 뭐 끽해봐야 진짜 한 갓 20세에서 뭐 21~22살쯤 됐겠죠. 굉장히 어렸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알바생은 딱 20살이었어요. 욕을 하는 겁니다. 밖에서 또 한 잔 먼저 걸치고 왔는지 너 말고 책임자 와라. 사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가 갔죠. 제가 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여차저차 말을 해주면서 우리가 시킨 거 돈 못 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서 돈을 낼 수가 없다. 저 알바생 그러니까 여자 알바생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 앞에 무릎 꿇려서 사과를 하면 돈을 내겠다. 참 어디서 배운 싸가지인지 어린 놈의 새끼들이 어디서 배운 싸가지인지 그런 갑질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은 충분히라고 해야 되나? 일단 당연히 사과를 했죠.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 손님 핸드폰에 그렇게 해버렸는데 당연히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겠죠. 아유 어머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갖고 다니는 물수건도 있으니까 이렇게 카트에 항상 그 손님들 자리에 놔주는 물수건 새 거가 일회용 물수건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뜯으면서 막 닦아주려고 했는데 막 탁 뺏으면서 치우라고
막 그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막 했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저도 열이 받잖아요. 저도 그때 어렸으니까. 아니,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희 직원도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사장이냐? 그래가지고, 아, 저는 사장은 아니고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사장 불러와라. 사장 어딨냐? 사장이 나와라.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도저히 제 선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으나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상대고, 제가 알바생을 너 무릎 꿇고 사과드려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제 임의대로 사장님도 안 계신데, 아 그럼 돈 내지 말고 꺼지십시오. 뭐 제가 낼 거면 그렇게 해도 되죠. 제가 메꿀 거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서 휴무라서 쉬시고 있는 사장님께 전화를 합니다. 뭐 정말 쉬시는데 죄송하지만 이러이러한 손님이 뭐 이런 일이 생기셔가지고 말이 안 통한다. 사장님이 조금 와보셔야 될 것 같다. 뭐 이게 제가 하는 말은 먹히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사실, 아 사장님, 아 예 쉬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뭐, 아 근데 어떤 병신 같은, 아 도저히 말이 안 통합니다 사장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사장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알바 친구는 계속 울고 있는 걸 제가 그냥, 너 일하지 말고 일단 사장님 오실 거니까 좀 앉아 있어라. 아 왜냐면 필요할 수도 있잖아. 진짜 사과를 시켜야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앉아 있어라. 여기서 좀 앉아 있어라 그러고 음료수 하나 주면서 이제 알바생은 계속 울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사장님이 금방 오셨어요. 진짜 엄청 금방 온 것 같은데, 집이 꽤 머셨거든요. 차 타고 오셔야 되는 거리였는데 엄청 몇 분 안 돼서 오셨고, 누구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사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죠. 와, 그때 그 사장님도 약간 한인상 하셨는데, 와, 그 여자 손님들 기가 안 죽더라고요. 아, 당신이 사장이야? 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알바생 보고 전현이 어쩌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시는데, 그때 사장님이 일단 계속 사과를 드리다가, 아 우리는, 제가 무릎 꿇고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돈 못 내겠다. 어서 오세요. 자, 계산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어디까지 얘기했냐. 어쨌든 손님들, 저 친구가 무릎을 꿇고 우리한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돈을 낼 수가 없어. 사장님이 오시는 동안에 뭐 주방 이모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뭐 안주랑 술이랑 다 나온 상태였어요. 돈을 못 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진짜 졸라 멋있었던 게, 아 그러면 돈 안 내셔도 되니까 편하게 드시고 가십시오. 나는 그렇게 알바생을 사과를 못 시키겠다. 이게 물론 나도 사장이고 저 친구는 내가 고용한 알바지만, 나는 그냥 월급, 이제 시급이라는 걸 주면서 그 시간 동안 우리 가게 일을 부탁하는 입장인 거지, 저 친구를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할 권리는 나한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 아 일단은 제가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맛있게 그냥 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편하게 놀다가 그냥 돈 안 내고 가십시오. 이게 뭐, 근데 사실 글쎄요, 이게 근데 당연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왜 멋있었지? 근데 저는 엄청 멋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는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에게 시급이라는 돈을 주면서 이제 그 시간 동안 우리 가게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약간 이 말이 되게 멋있어. 무릎을 꿇리고 이렇게 할 권리는 나한테 없다. 약간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멋있어서 제 기억에 되게 오래 남아있는데,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일인데도 그때 그 말씀이 제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는 기준이 된 것 같아요.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그 모든 걸 제가 지키고 있는 이유가 그때 그 사장님 말씀이 남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난 그냥 단지 돈을 받고 내 일을 좀 더 편하게 도와주는 사람, 그 외의 것들은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 할 권리가 없다.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얘기한 그 나쁜 사장님들도 이거를 안 지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일은 그냥 일로서 일만 시키고 가게에 관련된 일만 시키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사장님들처럼 자기 차에 세차를 시킨다거나, 이 알바하는 이 일에 관련된 꾸짖음만이 아니라 뭐 더 나아가서, 난 앞으로 네가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걱정이 된다. 너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되게 싫어하고 그런 사장님들 나쁜 사장님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이 가게 일을 돈을 받고 도와주는 사람 질타를 해도 그거에 있어서만 질타를 해야 되는 거고, 일을 시키더라도 그 가게라는 범위 내의 일만 시켜야 되는 건데 그걸 지키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그분들을 나쁜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뭐 그 사장님도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 주고받고, 그 사장님은 술집 접으시고 초밥집도 차리셨었는데 그 초밥집도 저는 되게 단골로 많이 다니고, 저 아는 사람이 이제 초밥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해서 사장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그 친구 취업도 시켜줬을 만큼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지냈습니다. 지금 알바생들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사장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했지, 처음엔 나도 잘해줬었지, 그치만 이러더라, 결국 돌아온 게 이거더라, 이래가지고 변화한 사장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너무 이해도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가게를 차릴 때 아르바이트생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초심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간간히 안부 인사를 여쭙고 하는 사장님과의 저의 관계처럼 다들 이런 알바생과의 유대관계 꿈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나중에 지금의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그 시절의 대표적인 어른 이미지로 남고 싶었어요. 이 친구가 어릴 때 나도 그렇게 알바하고 참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회상을 해봤을 때 제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친구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만 말을 줄이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조회수가 안 나와서 이 영상을 우연치 않게 봐가지고 쟤 우리 가게에서도 알바했었는데, 나도 잘했는데, 나도 쟤한테 잘해줬는데 내 얘기를 안 하네 하고 섭섭해 하시는 사장분들이 없겠지만, 사장님들이 있으시다면 안 섭섭해 하셔도 됩니다.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하는데 단지 이야기거리가 아니었다, 너무 좋으신 분이었고 감사하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제발요. 따라라라